안녕하십니까. 우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대학원 서비스 창업론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어님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거 직접 뵙지를 못하고 이게 진행을 하려니까 제가 이제 그 출석 확인을 해보니까 한 5분 정도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일단 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 일단은 저희가 영상, 또 4주차, 5주차 아마 계속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하시는 회사, 또 뭐 사업, 또 이런 또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각자 처한 위치가 틀린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지 한번 카톡으로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잘 듣고 계시는지, 혹시 뭐 궁금한 점은 없는지, 혹은 뭐 개선점은 없는지. 지난번에 한 원호님은 이제 제가 영상 올린 걸 보시고 지금 뒷부분이 잘렸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부터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아직 대한민국이 이제 10,000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정점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라 좀 당분간 어떤 원격 수업은 학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1, 2주차 때 우리 수업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면, 일단 이제 고객 경험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인자인 직원, 그죠? 직원 감동 만족 없이는 고객 감동 만족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동기부여 요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일본의 한 외식업의 사례이지만 상당히 직원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2주차까지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직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3주차 때는 이제 제가 미스터리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와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직 수업 중에 다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우리 원어님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 강의를 듣고 메모한 거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원어님도 있습니다. 아주 모범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님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뭐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좀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주차 강의는 고객 경험 관리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또 기업이나 혹은 우리 고객을 상대로 하는 우리 원어님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표를 하나 제가 넣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객 경험 관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는 고객 경험 관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 중에 국내에 이제 명차가 있죠. 포르쉐라는 독일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 독일 자동차의 고객과 관련된 생각은 어떤 걸까요? 그죠?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이제 그 전 세계에 그 다양한 해외 지사 혹은 뭐 해외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포르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나라도 틀립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회사들은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 포르쉐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6년 전서부터 독일 명차인 포르쉐를 고객 경험 관리를 운 좋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15년도에 저희 회사가 포르쉐 미스터 쇼핑이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그 공문이 한 장 탁 오더라고요. 자, 우리 독일 포르쉐는 고객들의 품격, 여러분 품격입니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이라는 것을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접점에서 과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품격 있는 언행, 품격 있는 태도, 그죠? 품격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전 세계 포르쉐를 팔고 있는 전 세계에 동시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포르쉐는 고객들에게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포르쉐 자동차 매장을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직원들의 복장, 태도, 용모 같은 걸 보시고 직원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 한번 가서 또 비교를 해보시고 아니면 국내 자동차 회사에 가셔서 한번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차이는 바로 그 회사가 추구하는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이 현장에까지 판매 사원까지 혹은 전화를 받고 있는 전화 직원 혹은 AS를 담당하고 있는 AS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흡수가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품격 있는 서비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포르쉐를 처음에 했을 때는 지점별로 다 틀리고 판매 사원별로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해가 갈수록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해가 갈수록 이제 그 매장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독일 포르쉐의 마켓시어나 판매 차량은 판매 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교롭게도 이 고객 경험 관리가 장착이 되면서 안정이 돼가면서 판매가 급증하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다 맞아떨어서 포르쉐 한국의 마켓시어가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원호님들의 회사를 한번 생각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호님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객 경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이제 일반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고 있는 외식 기업들도 주기적으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하면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소집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교육과 코칭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 경험 관리를 좀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인 질문은 귀하의 회사는 어떤 고객 경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는 이모션, 감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감성이죠. 감성 전략.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전문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 전략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고객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감성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원어님들의 회사는 고객들에게 어떤 감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나요? 네,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 이제 까르띠에라는 그 브랜드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브랜드죠. 네. 아마 전 세계 명품 매장에는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죠?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막 긴자거리에는 몇 개가 있을 정도로. 자, 그럼 그 매장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그 비싼 제품들을 누가 사고 또 누가 반백 구매를 하면서, 그죠? 할까요? 그들의 감성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까르띠에라는 이제 제품은 혹시 모르시는 원어민들을 위해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럭셔리. 그래서 여성용 백, 그 다음에 주얼리, 그죠?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죠, 까르띠에.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그 까르띠에라는 브랜드를 4년 동안 미스터 쇼핑을 아웃소싱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전 매장에 대한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까르띠에는 고객들에게 어떤 감성을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자, 몇백만 원 혹은 뭐 반지 같은 거는 뭐 1000만 원이 넘죠. 자, 이런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까르띠에 판매 직원들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태도, 제스처, 판매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이제 출국하실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니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원어민들 중에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 까르띠에 매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들로부터 편안한 미소를 느끼셨습니까? 이거예요. 자, 직원들로부터 편안한 미소. 한번 여러분들 편안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지금. 네? 편안한 미소. 잘 안 되죠?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까르띠에 직원은 체크리스트 항목이 그게 있어요. 고객들로부터 편안한 미소를 보내라. 자, 평가자인 우리 미스터 셔퍼 입장에서는 까르띠에 직원들을 딱 마주쳤을 때 그들로부터 편안한 미소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장에 가보면 까르띠에 직원이 편안한 미소를 날립니다. 눈인사를 날리는 거예요. 네, 가벼운 목례와 함께 하면서. 자, 이게 뭐예요? 까르띠에 CEM 전략, 고객 경험관리 전략은 바로 편안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오면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매장에서 편안하게 보게끔 이렇게 직원들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줘요.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비우면서 편안하죠.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 어떤 매장을 제가 이제 또 유통 매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그래요. 그 매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미스터 쇼핑을 하기 위해서 전자 가전 매장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덩치 좋은 판매 직원들이 바로 들이댑니다.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압박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겠죠? 과연 그 매장에는 CM 전략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님에게 압박 주기? 이렇게 해서는 고객들은 다음부터는 그 매장을 웬만해서는 안 가게 됐다. 저 또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미스터 쇼핑 때문에 여러 개 매장을 다녀봤지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꼭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또 시장 조사나 알아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들이대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까르띠에 매장은 어떡하다? 편안하게. 손님, 편안하게 보십시오. 네. 그러다가 딱 3분 되는 시점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직원이 이 고객이 뭔가 필요한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살며시 다가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세일즈 화법을 시작해요. 자,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자, 고객에게 어떤 감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런 사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업, 혹시 여기 기업의 오너가 계시다면, 자,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감성 전략을 제공할 것인가. 긍정적인 감성이죠. 고향.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사돈가, 그죠? 사돈가 뭐 식사하기 좋은 그런 공간. 또 어떤 그 주전 브랜드는 파티와 같은 익사이팅한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고객 감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냐면 집과 같은 병원. 그렇죠? 여러분, 집과 같은 병원.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감성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감성 전략이 세 번째 질문은, 그죠? 이런 감성 전략이 현장에서 경영층서부터 현장에까지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그죠? 회사에서는 자, 우리는 가족과 같은 감성을 갖고 고객을 대하자. 근데 막상 매장에 가보면 이게 가족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그죠? 들이대기는 하고 말이야. 부담이나 팍팍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굴에 확 싫은 표정 나오고. 심지어는 고객이 들어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죠? 딴짓하고 있고, 그런 매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적인 질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청한, 혹은 우리 원호님들이 소속된 기업, 혹은 오너로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업의 CM 전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된 거, 다시 이제 전표를 제가 넣고 다시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스타벅스는 어떤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starbucks.com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미국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 세계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간다의 스타벅스의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거, 음료에 대한 거, 이벤트에 대한 거, 테이블에 대한 거, 조명에 대한 거, 기타 이런 등등으로 쫙 세그멘트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파트너라고 합니다. 파트너들이 올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벤트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색깔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 세계의 아이디어들이 쫙 올라온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채택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 개선이 됩니다. 현장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직원들은 거기 또 이제 랭킹이 올라가요. 랭킹이. 자, 이거는 뭐냐면 전사적인 고객 경험 관리 시스템이 스타벅스에는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까지도 같이 모아지면서, 그죠? 모아지면서 이게 전사적으로 공유가 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뭔가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같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속된 스타벅스에 있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겠죠. 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전 세계의 스타벅스에 도입이 되고 있고, 나는 아이디어 맨으로서, 그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스타벅스의 고객 경험 관리 전략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국내 외식 기업 중에 신선설렁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선설렁탕. 거기는 이제 모든 매장이 직영점입니다.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보고 있는지.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 전에도 다른 외식업체들은 다 타격을 보고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외식사업본부장이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매출이 줄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매장을 가보시면요, 여러분, 그 나이가 있는 직원과 나이가 어린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의 서비스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대형 매장일수록 A급 직원들이 빠져나갔을 때 서비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신선설렁탕은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선설렁탕도 현재 미스터 쇼핑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점장을 평가하고, 그죠? 점포를 평가하는 그런 게 이제 일단 아주 잘 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선설렁탕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고객들이, 그죠? 제안하거나 혹은 미스터 샤파가 방문해서 발견한 개선점들을 매장에 가장 좋은 데다 탁 붙여놔요. 자, 지난달 저희 매장을 이렇게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붙여놓고, 그걸 본 고객들은 흐뭇하겠죠.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형 매장이니까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 발렛 직원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고객이 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담배를 피고 있었던 게 좀 불쾌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렛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고객이 차를 갖고 가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한 거예요. 개선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 붙여놔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런 고객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배 피는 거 개선하겠습니다. 업무 중에는 담배 안 피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발렛 담당 직원 담배 필까요? 자, 업무 시간에 담배 피겠습니까? 절대로 아마 못 필 거예요.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나가든지 결정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어떤 생각들이, 그죠? 제안 개선들이 고객의 소리가 현장에 뿐만 아니라 또 경영진까지 공유가 되면서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기업으로 지금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변신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고객 경험 관리를 개선시키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회사와 혹은 여러분들의 단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경험 관리는 고객이 제품 탐색, 구매의 과정을, 그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배달, 여러분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배달의 민족, 이제 독일계 회사로 넘어가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의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수수료까지 올려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배달을 하는, 배달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제가 창업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굵직굵직한 회사의 주요 책임자까지 일을 해서 CJ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랜드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중국에 가서 또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장의 전문가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업이 철수를 하면서 국내에다가 본인이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그죠?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건가. 본인이 거의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법인장, 중국 법인장까지, 상해에서 법인장까지 했던 분이라 현장 경력이 굉장히 많지만 또 창업은 틀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소속해 있을 때는 사실은 조직의 힘, 조직의 어떤 기업의 투자라든지 직원 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랑은 여러분 틀린 겁니다. 창업자로 딱 나오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정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밀림에서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대기업 다녔던 게 또 서바이벌하기, 생존하기에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약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좋은 선택을 한 거는 시장 조사를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 조사를 하다가 면역식품, 슈퍼푸드, 여러분 슈퍼푸드라고 알죠? 슈퍼푸드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죠?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그다음에 물론 이제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매출이 이제 배달이 더 커요. 배달이 훨씬 커요. 배달의 민족 강남 역삼 지역에 지금 판매 1위입니다. 1위. 거의 매출액이 거의 7, 8천 이상. 그래서 매장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객들의 평가. 그죠? 자기네 제품을 먹은 고객들의 평가를 직접 본인이 쉬는 시간에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족했으면 감사합니다. 저쩌고 혹은 불만족스러웠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분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페이스북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오직 댓글, 그죠? 배민 먹고 나서 고객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주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은 뭐냐면 그걸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평가가 좋네. 그죠? 평가가 좋아. 그럼 이제 한번 구매를 해보는데 역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만족하면 계속 구매가 이루어지죠. 실제로 이런 후발주자이고 대기업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죠? 이런 조그만 매장에서 강남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례는 바로 영상으로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식한 TV입니다. 강남 역삼에서 월 배달 매출 8천만 원 올리고 있는 1위 업체 알라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민에서 랭킹 1위네. 근데 요건 벌써 봐. 요즘 매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매출 어때요, 이제? 배달 쪽이 많아요? 네네, 배달 쪽에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매장에서 드시는 고객도 재방문이 늘면서 재방문도 많고. 재방문이 늘면서 매출은 잘 나오고, 순환분이 이쪽에서 건강한 재료를 전부 다 오븐에서 조리하고 있고요. 오븐에서 다 주고. 이제 버섯, 단호박, 고구마, 브로콜리, 그 다음에 그릴에서 구운 사과예요. 사과까지. 직접 여기 드시는 것처럼 직접 담아서. 완전 건강식이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의 곡물, 소고기를 이제 같이 들어가고. 주로 주고객층은 나이가 주고객층 20대 후반에서 30대 20대 후반. 여성, 남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이 타겟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남성도 요즘에는 이제 건강 관리하는 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자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아보카도가 이게 건강식, 아주 슈퍼푸드 이쪽에 자, 여기 다 아보카도네요. 이거는 보관하기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시켜서 이제 가장 드시기 좋은 상태로 이제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숙성을 이거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즘 아보카도 다 멕시코산이고요. 아, 멕시코. 요건 한 이틀 정도. 이틀 됐고. 얘는 이제 하루 정도면 이제 쓸 수 있는 쓸수 말랑말랑하잖아요. 아, 그러네. 말랑말랑하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아보카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이게 숙성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숙성이죠. 숙성하고. 이게 아보카도 후숙 과일이다 보니까 숙성을 그만큼 해야 되고요. 아보카도 씨로. 키운 거예요. 이 식물이, 이게 자랐네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그렇죠. 물만 담궈놓으면 알아서 자라요. 그러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뉴 이름이 뭐죠? 이거는 슈비드 비프 아보카도 볼인데요. 아, 비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슈퍼 곡물이 들어가고요. 슈퍼 곡물, 저기 이제 퀴노아, 퀴노아, 렌틸콩, 네, 병아리콩, 이제 흑미, 흑미, 차량미. 어, 이 네 가지가 오븐에 구워서 네. 하고 있는데 이 슈퍼 곡물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많아서 식이섬유가 많고, 드시기 좋고요. 아, 특히 퀴노아는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곡물의 어머니, 네, 그 어원 자체가. 어원 자체가. 그래서 곡물 중에서 가장 영양소가 좋고 곡물 중에서 1등이다라는 네. 뜻이고요. 자, 오늘 제가 우연히 사실 여기 왔다가 우리 박종훈 대표 원래 상해에 어디 있었죠? 원래? 상해 있어요. 상해. CJ 네.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랜드에도 있었고. 이랜드도 있었고. 우연히 제가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고 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는 바로 이제 접점 관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터치 포인트, 그죠? 터치 포인트. 이 터치 포인트에서 실패를 하면 많은 데미지를 입죠. 지금의 이제 기업 환경에 있어서의 터치 포인트는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될 수 있고, 그죠? 현장도 될 수 있고, 또 언론도 될 수 있고, 기존 고객도 될 수 있고, 또 단골도 될 수 있고, 혹은 그 사업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고객 접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입수하라 하기도 하고, 그죠? 블로그에 대한 뭐 검색도 하고 또 후기도 들어보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고객은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에 가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한번 올리잖아요. 맛은 있었고, 근데 이건 서비스가 필요 없었다. 심지어는 요즘 다 찍잖아요, 사진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반대로, 그죠? 좀 감동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는 또 그런 걸 올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접점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특히 고객 경험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공급이 많고, 그렇죠? 공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 경험의 질, 얼마나 이제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표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고객 경험이 이제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고객 접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19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이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떤 시대가 또 펼쳐질까요? 그렇죠? 이 까다로운 소비자의 그 선택이 갈수록 아마 그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할 시점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단계는 일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런 고객 경험 과정을 해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오는 이제 개념은 뭐냐면 커스터머 저니라는 거예요. 고객 여정.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객이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뭐 정보와 또 평가와 뭐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 그죠? 또 디자인에 대한 부분, 효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디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올. 세계적인 회사죠. 이 회사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잠깐 소개를 하면, 디올 같은데 이제 여러분 디올에 이제 청담 매장이 있어요. 청담 매장.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건 안 사셔도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고 어떤 세일즈 대화를 하고 하는지를 이제 지금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한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한참 그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 우리 서울 청담에 있는 그 디올 매장이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아주 매장 전체가 그 디올의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전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탁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저희 매장 처음이신가요? 이런 걸 뭐 여쭤봐요. 저희 매장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 혹시 어떤 쪽 관심 있으신가요? 이제 물어보고 기분 아주 편안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남성 뭐 신발을 좀 보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담당 그 신발 담당 판매 직원과 이제 연결을 해서 판매 직원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 신발 판매 매장까지 가요. 따라가요. 자, 바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디자이너에 의해서 이런 나름대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강력한 자부심이 녹아 있어요. 강력한 자부심. 물건을 사러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당연히 갔지만 그 직원들이 설명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편안하게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신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 신발을 하나만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몇 개를 갖다 줘요. 2개, 3개 이상.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을 분석하고 심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반드시 신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고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손님, 이 신발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혹시 이 신발을 한번 제대로 보시려면 뭐 이제 뭐 평상복을 입고 가든 뭐 종장 입고 혹시 저기 옷 들어가셔서 이 신발에 맞는 옷을 한번 같이 입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옷을 환복을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딱 준비돼 있어요. 와이셔츠부터
그러면 이제 디올 그 양복을 쫙 갈아입습니다. 그 신발을 딱 봐보세요. 이야, 역시 옷이 날개구나.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신발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었거나 카드에 지급 여력이 많이 있었다면 한번 사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매 스킬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과정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미스터 셔프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한 판매를 하는 거야. 교체 판매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발을 사러 왔지만 백과 같이 매칭을 시키게 하는 거야. 백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넥타이도 한번 매게 해요. 그냥 그 짧게 한 20분 있는 동안에 몇 가지 제품을 매칭해서 세일즈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손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사진까지 찍어줘요. 뭐예요? 직원의 역할입니다. 직원의 역할. 네? 직원이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안도 하고 상담까지 해줘요. 그래서 기존에 신고 갔던 신발이 약간 상태가 안 좋으면 손님 신발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신문지를 할 때는 안 신으실 때는 신문지를 그 안에다 넣고 이렇게 하시면 축축한 것도 좀 이런 것까지 컨설팅을 해줘요. 뭐예요? 직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경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객 상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사러 갔지만 그 직원들과 한 30분 정도 같이 있으면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고객 경험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시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관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돼. 누구랑? 직원과.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바로 고객 경험 과정을 해봐. 두 번째는 그렇게 돼 있는 프로세스에서 차별적 경험을 디자인하라. 차별적 경험. 그죠? 그래서 고객의 경험 세계를 분석하고 차별적 경험을 만들고 그 접점에서 고객의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자, 우리가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우선적인 경험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독특한 판매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차별적 경험을 디자인하랍니다. 자,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자, 까르띠에, 포르쉐, 그죠? 디올, 예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차별적 경험을 주기 위한 그들의 노력. 까르띠에는 여러분 인천공항도 있고 있지만 고객들이 어느 정도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보면 고객을 테이블로 안내를 합니다. 손님 편안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간 이제 먼저 물어보죠. 혹시 비행기 시간은 충분히 있으세요? 혹은 시간 좀 여유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저희 응접실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응접실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응접실로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요. 그럼 이제 응접실을 딱 안내를 합니다. 그럼 까르띠에 직원이 판매 직원이 갑자기 스타벅스 직원으로 바뀌어. 뭐예요? 커피를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 면회에서 혹시 까르띠에서 제공해주는 음료 이런 게 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커피 한 잔 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커피를 갖다 줬는데 종이컵으로 갖다 주겠어요? 까르띠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금방 탁 달려있는 잔에 탁 고급스럽게 차를 쫙 제공합니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죠, 여러분? 예? 까르띠에 커피를 탁 먹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까르띠에 커피는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원두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주 우리 손님에게만 드리는 커피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들의 노력. 인천공항 같은 데서는 여러분 까르띠에 초콜릿 드셔보셨나요? 까르띠에 초콜릿. 이런 까르띠에 초콜릿을 또 줘요. 근데 하나를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뭉탱이를 줍니다. 손님 여행 다니시면서 당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까르띠에 초콜릿을 뭉탱이를 줍니다. 자, 여러분 자꾸 받아보세요. 그럼 어때요? 미안하죠? 그러면 이 300만 원짜리 사기 힘들어도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 이거를 판매 접점에서 직원은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주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아마 고객을 상대로 하지 않는 비즈니스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고객을 상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냐 거죠. 자,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저희가 이번 그 서비스 창업론 수업 시간에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경험을 주고 있냐 이거죠. 어떤 경험. 그래서 뭐 그게 웹상이든 이메일이 됐든, 그렇죠?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냐. 혹은 판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주고 있냐.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우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다양한 분이 계실 텐데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 거를 제가 추천해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매장에서는 과연 어떤 경험을 고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판매 사원들은 어떻게 판매 제안을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포르쉐는 뭐 안 사더라도 한번 포르쉐 매장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1억짜리 넘는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판매를 스킬을 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고객들을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훨씬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접점에서 고객들은 어땠을 때 만족을 하고 어땠을 때 불만족을 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족 요인이 여러 개 있으면 과연 어떤 거를 우선적인, 그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거를 적용시켜야 돼요. 이건 이제 유니크 셀링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독특한 판매 경험을 제공을 해보자. 자, 이게 이제 바로 고객 경험에 대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